세금자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투자형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벌써 다음 주면은 2022년이네요. 내년에는 용띠인가? 호랑이띠요. 호랑이 맞다. 네. 호랑이띠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년에 적용되는 세법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것도 살펴볼게요. 조합원 입주권 취득 대상 및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에 대해서 뭐 이런 경우가 조합원 입주권이다 돼 있었는데 빠져 있는 것들이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 문구가 없으면 이게 대체 해당이 되는 거냐, 얘도 입주권처럼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게 있었는데 확실하게 들어간다라고 바뀐 거죠. 네, 법이 이제 좀 미비했던 것들이 완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같은 맥락인데요. 두 번째,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정비됩니다. 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제 이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추가되는 거죠. 분양권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수로 카운트하겠다라는 건데 원래 주택이 있고 1분양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됐었잖아요. 네, 그게 21년부터 이제 분양권도 주택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입주권에 이 분양권 말이 없다 보니까 네. 이 말이 확실하게 추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마치 분양권이 있고 입주권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안 봐서 비과세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입주권이 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행일 이전 1월 내년 이전에 지금 현재 있던 분양권은 카운트되지 않고요. 내년부터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에 해당이 됩니다. 네, 내년부터 분양권 새로 취득하실 분들은 이것도 주택수에 다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은 고가 상가주택,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인데요. 2021년까지는 상가주택의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같거나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를 했었죠.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고가 주택의 기준이 원래는 9억이었다가 이제 12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전체가 12억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기존처럼 되는 거지만 12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주택은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전체가 주택으로 된다고 하면 전체가 비과세가 되니까 상가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서 이 면적이 주택이 같거나 크냐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12억이 넘는 주택이라고 하면 상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가 되는 거니까 달라지게 되는 점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12억 이하는 옛날이랑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다 비과세가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주택의 부수 토지 범위가 조정됩니다.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주택을 팔 때는 뭐 주택과 토지 세트로 같이 가잖아요. 네. 근데 이 토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의 기준이 있었는데 기존의 도시 지역에서는 이 5배까지는 세트로 비과세를 해줬었어요. 네, 도시 외 지역이 10배였는데 22년부터는 이 도시 지역을 조금 나눠서 수도권 내냐, 수도권 외냐에 따라서 배율을 달리주기로 되어 있는데 수도권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3배까지만 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5배까지 현행이 유지되고요. 네, 이 3배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주택이랑 같이 세트로 봐서 비과세면 비과세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수도권 내 주택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뭐 면적이 없죠.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죠. 없죠. 땅이 정말 조금이잖아요. 음. 네, 그래서 사실 도시 지역에서는 이 범위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특별한 개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네. 다음으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확대됩니다. 동거주택은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로 있었고 10년 동안의 무주택자인 분께서 상속주택을 받았을 경우에 6억 원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상속인이 어떠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었어요? 어느 분들이 받을 수 있었죠? 네, 이 상속인 범위가 직계 비속에 한정되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뭐 그럼 며느리, 사위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근데 뭐 아주 큰 효과는 뭐 아닐 것 같아요. 네. 이게 10년 동안 무주택자로 계속 같이. 같은 동일 세대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적용하기 쉽지 않은 요건이죠.
네. 다음으로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연장됩니다. 네, 현재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가업상속공제 이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10년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네, 이제 납분할을 엄청 길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네, 이건 2022년 상속 개시분부터입니다. 네, 아무래도 재산 가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예년에 비해서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연부연납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기존에 한 번쯤 다들 들어보신 것들일 텐데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달라지는 세금 이야기가 있으면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